만약 여러분이 갑자기 세계에 몇 개의 항공사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면 아마도 완전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5,000개 이상일 거라고 말하고 다른 자료에서는 약 800개의 민간 항공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그 수는 여전히 많죠. 그리고 이 많은 항공 수송기들 중에서 꽤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30년간 존재하고 있지만 한 번도 비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1989년에 출범한 미국 항공사인 발티아는 맨 처음에는 큰 야망을 갖고 있었죠. 이 항공사는 앞으로 제공하게 될 3가지 등급의 모든 승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가 충성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광고한 것은 최고의 서비스만이 아니었죠. 발티아는 유일하게 뉴욕 JFK 공항에서 그 당시 구소련의 큰 도시인 레닌그라드,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무착륙 비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통부의 허가를 받는 과정은 길었어요. 이것 때문에 발티아가 이 단계에 도달하는 데 거의 2년이 걸렸죠. 하지만 결국 1991년에 허가를 얻어 이 항공사는 JFK 공항에서 레닌그라드, 게다가 리가 라트비아, 민스크 벨라루스, 키예프 우크라이나, 트빌리시 조지아로 출발시킬 준비가 되었죠. 한편 대중매체는 새로운 항공사와 이 새 항공사가 새 보잉 비행기 몇 대와 중고 보잉 비행기 몇 대를 구매할지에 대한 뉴스들로 취재가 뜨거웠죠. 그러나 갑자기 발티아에 대한 모든 기사들이 중단되었어요. 이 항공사가 존재한 적이 없던 것처럼요. 그리고 최근에서야 이 항공사가 미국 연방항공국으로부터 여전히 운항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모습을 드러냈죠. 발티아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 때는 이미 25년 이상이나 운영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단 한 명의 승객도 단 하나의 짐도 운반하지 않았습니다. 보아하니 이 항공사는 지금까지 미 연방항공국의 평가에서 7번이나 불합격했는데 대부분의 불합격 이유는 대피용 슬라이드의 배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간절해진 항공사 경영진들은 심지어 미시간으로 중심지를 옮겼는데 이곳은 뉴욕보다 미 연방항공국으로부터 허가받기 더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서도 발티아는 여전히 인증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또한 야심찬 쇼핑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37년 된 보잉 747기 한 대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죠. 이 보잉기는 구매되고 나서 윌로우런 공항에서 미시간, 오스코다까지 단 한 번 비행했어요. 그러고는 정비시설에 방치되었고 다시는 비행하지 못했죠. 2016년에 이 회사에 고용된 전문가가 이 항공기는 직항으로 출시하기에는 가장 좋은 항공기가 아니라고 경영진에게 솔직하게 말한 후로 이 유일한 항공기는 운항에서 제외되어야 했죠.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존 항공사로 상장된 30년짜리 항공기가 있지만 다른 비행기들은 없고 부채는 어마어마하고 창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야심찬 계획만이 있죠. 발티아 소유주들은 항공기 인증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비록 웹사이트에서 여러분의 예약을 받아주지도 않는데 말이죠. 글쎄요, 한번 두고 봐야 할 것 같네요. 기다리고. 와우, 이 동영상 좀 길어지겠는데요. 잘 운항하고 있는 다른 항공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항공에 대한 멋진 사실들을 알고 싶은가요? 만약 여러분이 번개 폭풍우가 치는 동안 비행을 해본 적이 있다면 수천 피트 높이에서 여러분 주위에서 맹렬하게 계속되는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해 보이는지 알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현대의 비행기는 번개에도 견딜 수 있거든요. 게다가 비행기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자주 번개에 맞지만 1960년대 이래 번개에 의한 추락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비행기 기내에 있는 화장실은 들어가서 문을 잠궈도 잠겨있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죠. 이건 악몽 같은 당황스러운 상황의 완벽한 배경이지 않나요? 사실은 비행기 화장실 출입문은 비상시를 대비해서 승무원들이 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속임수 덕분에 승무원들은 승객들이 이륙이나 착륙 중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죠. 비행이 13시간보다 더 많이 걸릴 때 승무원들은 특별한 비밀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고단한 몸을 쉴 수 있어요. 이런 침실 내부에는 약 5개에서 10개 정도의 침대가 있고 승무원들은 숨겨진 계단을 통해 그곳으로 가죠.
보잉 747기는 가장 유명한 상업용 여객기 중 하나이며 종종 전보 제트기나 하늘의 여왕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1969년 2월 9일에 첫 비행을 한 최초의 광폭 동체 항공기였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비행기 괴물은 600만 개 이상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은 손끝으로 스위치와 버튼을 누르는 2명의 조종사에 의해서 쉽게 제어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비행기의 수명은 나이에 달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비행기의 수명의 길이는 가압 주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는 엄청 놀랐죠. 즉, 비행기가 날 때마다 기체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합니다. 결과적으로 곧 금속의 균열이 가기 시작해 충돌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뜻은 장거리 비행에 사용되는 비행기는 하루에 여러 번 짧은 비행을 하는 비행기보다 훨씬 더 오래 운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실조차도 부끄러운가요? 진정하세요. 알고 보니 여러분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통계적으로 세계 인구의 80% 이상이 여러분처럼 비행을 두려워하고 있답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들은 날개 달린 가압 금속 파이프 안으로 올라타서 수천 피트 높이에 떠서 시속 800km의 공기를 뚫고 비행하는 것을 행복해하지 않죠. 음료를 제공해주죠? 여러분에게 필요할 거예요. 비행기에서 제일 더러운 곳은 어디일까요? 아니에요. 화장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선이나 치킨을 즐기기 위해 여는 트레이가 제일 더러워요. 이런 트레이에는 표면에 6.5평방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곳에서 보통 2100개 이상의 군집을 형성하는 박테리아가 삽니다. 비교를 위해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손잡이에는 6.5평방센티미터의 공간당 265개 정도의 박테리아가 있어요. 으엑. 다음에 저는 승무원들이 물수건을 주면 입을 닦기보다는 트레이를 닦는 데 쓸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는 안토노프 AN225입니다. 무게가 거의 600톤이나 나가죠. 이 거대한 괴물과 비교하면 350톤급 화물기 보잉 7478F는 아기 형제 같아 보이죠. 그리고 이 불안한 정보는 어떨까요? 비행 중에 조종사들은 가끔 잠에 들죠. 그럼 잠시만요. 제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는 누가 조종하고 있죠? 아마도 부조종사나 자동 조종장치나 아무도 조종 안 할 수도 있어요. 2017년 영국 항공조종사협회는 500명의 조종사를 인터뷰한 결과 그들의 43%가 비행기를 비행하는 중에 실수로 잠이 들었다고 고백했어요. 게다가 질문받은 전문가들 중 31%는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 부조종사도 잠들어 있는 걸 봤다고 인정했죠. 이제 이건 조금 무섭게 들릴 수 있지만 소수의 문제 있는 사람들은 비행 중 비행기 외부 문을 열려고 시도하죠. 저는 그들이 왜 이렇게 무의미하면서 누가 봐도 치명적인 일을 하기 원하는지 상상할 순 없지만 다행히도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는 문을 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이것은 복잡하거나 엄청나게 강한 자물쇠 때문이 아니라 객실 내부와 비행기 외부의 압력 차이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비행기에 헐크가 탑승한 걸 눈치챈 게 아니라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또한 비행기 담요로 아늑하게 자리 잡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불쾌한 사실은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이 담요들을 한 달에 한 번 세탁하거든요. 고양이들을 미치게 하는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해 본 적 있나요? 절대로. 제 말은 진짜 절대 안 돼요. 비행기 안에서 그 빨간 포인터를 갖고 놀면 안 돼요. 미국 법에 따르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5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블랙박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뭔가 검은색이죠? 하지만 비행 자료 기록 장치, 블랙박스의 다른 이름은 밝은 오렌지색이에요. 먼저 이러한 기록 장치에 사용되는 특정 내열성 페인트는 주황색 빛깔을 갖고 있고 게다가 이런 색은 구조대원들이 사고 후 이 상자를 발견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주죠. 보잉 747기의 약 600만 부품들에 대해 제가 말한 거 기억하시죠? 그럼 제트기 안에 225km 이상의 와이어가 있는 건 어때요? 이건 그랜드 캐년 절반의 길이랍니다. 게다가 이 배선만으로도 약 1590kg이 나가죠.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항공기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에 대해 여러분이 아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이륙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